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미증시의 심도 있는 분석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의 힘이 대단합니다.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128년 역사상 새 이정표 바로 인사이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4만 포인트 돌파. 자, 미증시는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역대 최고 다우의 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는 생긴 것이 1896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생겼죠. 우리 달력으로 보면 128년의 역사니까 128년 만에 4만 포인트라는 금자탑을 세웠다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만 포인트를 넘어섰던 것이 처음 넘어섰던 것이 2020년 11월 24일이니까요. 얼추 지금 한 4년 조금 안 된 시기에 지금 4만 포인트를 돌파했다. 만 포인트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만 포인트를 넘어서는데 한 33%죠. 33%를 넘어서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만 포인트는 이제 금액이 커져 있기 때문에 한 20%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면 3년 정도 에 일단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일단은 좀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기대해봐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미국의 최초의 지수를 다우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다우 운송 지수, 다우 산업 지수인데요. 정확히 보면 첫 번째 지수는 아닙니다. 첫 번째 지수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다우 이제 운송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운송 지수가 1884년에 7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보다 12년 먼저 생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1896년 5월에 시작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12개로 출발했고요. 1916년에는 8개가 추가돼서 됐고요. 1916년 10개가 추가해서 현재와 같은 이제 30개가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수는 단순 평균 가격이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약간의 승수가 들어가는데 1896년 8월에 최저점이 28%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었고요. 28%. 지금이라면 감이 안 나는 숫자가 되겠고요. 100포인트를 넘어섰던 것은 1906년. 그리고 1000포인트는 1972년. 그리고 10,000포인트는 1999년. 그리고 2만 포인트가 2017년이었고 그 당시에 3년 만에 3만 포인트, 이번에 다시 4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지금 4만 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만 9천 포인트를 넘겼던 것은 불과 지난 2월 달이었기 때문에요. 3개월 만에 또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액 자체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고 이 그림 한 장이 다우지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의 단 한 장으로 주요한 시점을 적은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3만 포인트에서 4만 포인트 최근에 4년 동안에 33%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뭐냐? 섹터별로 우선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IT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약간 이제 다우지수는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S&P 500은 당연히 기술주가 많지만 다우지수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이라든가 절대치가 늘어난 것은 금융주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표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약간 밝은 색이 나오는 것이 현재고요. 약간 진하게 나오는 것이 섹터별로 2020년 11월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나는 섹터는 IT고요. 세 번째로 많이 늘어나는 섹터 헬스케어. 네 번째가 임의 소비재가 1, 2, 3, 4 등이었고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가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소재도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종목별 다우 30개 주식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또 IT라고 생각하고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그들도 역할을 했지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의외로 골드만삭스가 가장 큰 상승의 역할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네 번째가 캐터필러, 그리고 지난주 내내 사상적으로 괴롭혔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지수를 상승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역할, 즉 마이너스 역할을 한 것은 3M, 그리고 올해 들어서 약간 반등을 시작하고 했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기록을 보여준 디즈니, 그리고 나이키는 뭐 상당히 안 좋은 흐름 올해 보이고 있죠. 보잉도 작년 말에 반짝했다고 올해 다시 주저앉고 있는데요. 보잉, 그리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효과를 있었기 때문에 종목은 30개가 물론 대부분이 한 다 10개 정도가 떨어졌고 오히려 좀 20개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 좀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20개, 10개 그러니까 2대 1 정도로 올라간 것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4만 포인트를 현재 이렇게 끌어올린 그런 원동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특히 올해 들어서 특히 지난주에 복제가 됐던 것이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되겠죠. 이거는 CPI, PPI 모두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 것이 이제 계기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종목별로 이제 그 가격을 가져하는 거기 때문에 섹터별로 좀 골고루 올라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IT 위주로만 생각하지만 IT뿐만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 유틸리티나 리츠 등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고른 상승이 가져온 것이 최근에 있었던 것이 다우가 4만 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기폭제가 되겠고요. 사실 이 모든 것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그림 한 장이 되겠는데요. 바로 12개월 예상 실적에 대한 표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것이 2015년부터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의 주당 이익의 예상치입니다. 앞으로 항상 12월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이익의 꾸준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우지수가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3만 포인트건 4만 포인트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상치 효과를 갔을 때 다우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S&P 500이 사상치 효과를 몇 번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1199번을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약간 더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다우지수는요. 지난 금요일까지 무려 1414번,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주 이것도 역시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가 사상치 효과를 기록한 이후에요. 평균 1년 후만 보면 평균 7.8%, 그러니까 S&P보다 약간 낮습니다. 7.8%가 1년 후에도 상승했고 상승 확률은 70%, 그러니까 10번 중에 7번은 정도는 네. 내년에도 올랐다. 이 앞으로 1년 후에도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연평균 상승률이 7.8%, 8% 정도 되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25%가 더 올라가면 5만 포인트인데 얼추 보수로 보더라도 3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5만 포인트라는 또 다른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더라도 크게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4만 포인트 시대의 원동력이 된 건 그만큼 뜨거웠던 물가 인플레의 둔화, 거의 다 이제 실적. 네, 실적은 전망 이익 추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5만 가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만 포인트에서 4만 포인트 가는데 약 4년 걸렸습니다. 5만 가는 데는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한 20%만 더 가면 되는데 기대가 크죠. 자 바로 헤드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도 연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에 투자하라. 자, 3만에서 4만 올라가는데 33%를 넘어서는데 이제 4년이 안 걸렸다면 이제 4만에서 5만 기대가 크잖아요. 다우지수에 투자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요? 네, 일단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중에 올해 들어서 최고 상승률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메리칸 엑스프레스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은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사상치 효과를 기록하는 월마트, 그리고 아마존, 골드만삭스, 머크 등이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 신용카드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는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그리고 아마존 이런 거 뭐 선호하시면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아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올해도 재미없던 것은 역시 인텔이라든가 보잉 같은 건 재미없었는데요. 이런 30개 주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아마 가장 무난하고 가장 쉬운 것은 ETF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쉽게 다우지수 30개 종목에 한 번에 사는 방법인데다가 이 ETF는 여러분들 또 보너스를 줍니다. 매달 이제 그 배당을 나눠주는 또 특이한 지수 상품이 되겠는데요. 심벌은 DIA라는 ETF가 있겠고요. 가격은 한 $400 정도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면 다우지수 30 종목에 한 번에 구상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코스피 3,000포인트 가는 것보다 다우지수 5만 가는 게 더 빠르겠다고 뭐 하는데 여튼 오늘 거의 이제 다우의 날 특집성 월 가이드인데요.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의 4만 포인트 돌파 역사의 날. 그러면 가장 성장성이 높고 저렴한 다우 종목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잠깐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농담삼아 말씀하셨지만 다우 5만보다 SM 그 코스피 3천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대한민국 중에 가장 매력적인 하나는 엄청 탄력성이 있거든요. 올랐다 내려가기 때문에 먼저는 누가 갈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아쉽지만 다우지수가 더 꾸준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다우지수 이제 가장 말씀드리면 ETF가 가장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ETF보다 종목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을 수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힌트를 드리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5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거 그리고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까지 상승 여력이 10% 정도가 아직 넘는 것들인데요. 바로 이 표가 되겠습니다. 아마존, 세일즈포스, 쉐브론, 월트 디즈니,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볼만 하신 것들 아마 익숙하신 것은 아마존이라든가 세일즈포스 그리고 비자 그리고 월마트 그리고 쉐브론 정도 이 5개 정도에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가 뭐 코스피 3천 가는 것보다 조금 느릴 수도 있겠지만 좀 안정적인 면에서는 다우지수가 조금 더 있는 걸로 판단이 되네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 마지막 벌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말리는 게임스탑입니다. 온라인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급등락을 타는 이 밈 주식. 지난주에 우리가 폭등을 두고 마지막은 처참할 수 있다라고 네네네. 분석을 분명히 네. 해드렸습니다. 180% 뛰더니 54% 폭삭. 일주일 사이에 뭐 반토막이 되었어요. 또 이슈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밈 주식을 얘기 언급하기를 좀 꺼려하는 거가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고 이거 빨리 샀다 팔아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안 하드리고 제가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펀더멘탈이 없는 주식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건 한국이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은 더 심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슈가 보면 딱 꺼리는 뉴스가 딱 나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신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신주는 우리나라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증자란 표현하지만 유상증자. 미국은 자본금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주로 그냥 주식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그런 개념인데 훨씬 우리나라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최대 4,5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바로 또 주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5월 4일에 종료된 분기에 비해서 예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비 결과도 또 처참한 결과를 또 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대한 판단 중요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주식이 왜 올라가느냐 미국의 주가 딱 이 그림 한 장은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어떤 주식을 하시던 간에 이익의 증가가 기대되는 주식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